여러분 안녕. 오늘은 동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는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3강 상중하로 3개로 나뉘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 동사는 크게 진동사라는 것으로 나뉘어지고 가동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들어 놓긴 한 건데, 여러분도 동의하시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진동사라고 하는 거는 밑줄 치고 동사라고 표시할 수 있는 애들이고, 얘는 밑줄 치고 동사라고 표시할 수 없는 애들을 가리켜요. 걔가 누가 있냐면, 진동사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비동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동사, 얘네 3가지, 그리고 일반 동사에 분류해서 이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겠어요? 맞아요. 바로 가동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동사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게 되면 얘를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얘가 더 적기 때문에 얘네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얘네들도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동사에는 누가 있냐면 조동사 들어봤죠? 조동사라는 녀석이 있고 준동사라는 녀석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할 거냐면, 이 진동사 파트 전체를 하나 설명을 하게 될 거고, 이게 3강의 상이에요. 그리고 이 조동사 파트, 가동사의 조동사를 3강 중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준동사 3강 하로 3번째 챕터로 설명을 하게 될 건데, 이 내용들은 어차피 뒤에서 다루게 될 테니까 여러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진동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이 진동사는 동사의 큰 범주에 대해서 진동사, 가동사 이렇게 나뉘어서 설명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동사라는 녀석이 있고, 지금 진동사와 가동사 중에 진동사 파트를 배우게 될 텐데, 진동사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 2가지로 나뉘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비동사를 먼저 정리를 할 건데,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뭐겠어요? 맞아요. 일반 동사예요. 비동사는 요것밖에 안 돼요. 요 정도만 외워주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일반 동사구나.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나누어지는 이유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용법이 서로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구분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비동사는 am, are, is,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이렇게 am, are, is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는 현재 시제의 관점에서 볼 땐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뭘 쓸 거냐면, 과거 시제일 때는 이 am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was, are는 were, is는 다시 똑같이 was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도 있겠죠. 미래는 이 3가지가 공통적으로 어떻게 쓰여요? 맞아요. will, be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 있고, 얘네들은 요것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거의 무관해요. 그러면 얘네를 이렇게 또 나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뭘까요? 여기에다가 1, 2, 3 이렇게 쓰면 돼요. 뭐예요? 맞아요. 주어가 1인칭이면 am을 써주는 거고, 2인칭이면 are를 써주는 거고, 주어가 3인칭이다. 그럼 is를 써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고. 이해 가죠? 1인칭이든 2인칭, 3인칭이 상관없이 미래일 때는 다 will, be로 써주면 돼요. 왜?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되니까. 이 조동사는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친구들이 물어보면 의미를 거의 잘 몰라요. 뭐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정확하게 의미가 있어요. 1번 뜻으로 뭐가 있냐면, 있다, 존재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2번 뜻으로는 무엇이다, 무엇이 되다 이렇게 의미로 쓰여져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1번 뜻 있다, 존재하다, 2번 뜻 이다, 되다, 왜 이렇게 선생님이 1번 뜻, 2번 뜻 이렇게 나누는 걸까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되면 얘는 1형식이에요. 신기하죠? 자,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럼 뭐예요? 바로 이 형식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해석만 정확하게 알아도 얘는 이 형식이구나, 얘는 이 형식이구나. 봐요. She is a
student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그럼 뭐예요? she는 주어죠. is는 동사고 얘는 뭐예요? 명사죠. 명사는 무슨 역할이에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뭐겠어요? 주어는 당연히 아니겠죠? 목적어는 얘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목적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아니겠죠. 그래서 얘가 보호예요. 품사가 명사죠. 명사인데 보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어, 동사, 보호로 이루어진 몇 형식이에요? 맞아요. 이 형식이에요. 왜? 그녀는 학생 뭘로 쓰였어요? 이 다로 쓰였죠. 그래서 이 형식인 거예요. 이게 가죠. 오케이.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사실 뒤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3인칭 때문에 그래요. 3인칭일 때 우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맞아요.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고 만약에 현재형이죠. 그러면 3인칭 단수 현재형이라고 해서 3단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주는 거예요. 동사에 s나 es를 붙여준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져요? 아니에요. 그냥 얘가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고 현재형이면 s나 es를 붙이자고 약속을 한 것 뿐이에요. 이해 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보면 명사에다가 s나 es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들이 진짜 이걸 너무 많이 헷갈려.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이는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명사에다 s나 es를 붙이는 건 맞아요. 얘는 의미가 달라지죠. 왜? 복수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얘는 왜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귀찮게 3인칭이라고 단수라고 현재라고 왜 이걸 붙였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순수한 뇌피셜이에요. 찾아봐도 없어. 근데 선생님이 따져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네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단어가 너무 많은 품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선생님이 like라는 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like 이렇게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동사인지 전치사인지 잘 구분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앞에가 와 엄청 길어. 엄청 길은데 주어가 여기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she가 이렇게 뽕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사비보그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얘가 전치사인지 동사인지 사실 참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s를 써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는 확실하게 동사구나 라고 하고 얘를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럼 왜 굳이 3인칭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1인칭이나 2인칭, I나 U 이것밖에 없잖아요. I나 U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3인칭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너무 정확하게 I나 U가 딱 앞에 보이면 얘가 동사겠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3인칭은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I나 U는 목적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태가 달라서 위치만 보고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뭐 제 생각이니까 그래도 아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일반 동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용법에 대해서는 다 설명한 다음에 간단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반 동사는 크게 뭘로 나뉘어지냐면 자동사 들어봤죠? 타동사. 자, 사전상에 보면 얘는 VI라고 표시되어 있고 얘는 VT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왜 자동사냐 타동사인지 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해야겠죠. 이렇게 나뉘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요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동사에는 우리 형식에 보면 1, 2형식이 자동사에 속하고 3형식, 4형식, 5형식 문형을 타동사라고 얘기해요. 1형식 문형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주어동사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2형식은 주어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해 가시죠? 여기에 있는 이 동사가 자동사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를 공부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타동사기 때문에 얘네를 공부해야 돼요. 왜냐? 얘네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해보면 자동사와 타동사를 나누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왜 그래요? 여기에 없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맞아요. 바로 목적어예요. 이렇게 목적어가 있으면 얘는 타동사예요. 동사가. 그리고 목적어가 없다면 얘는 자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뒤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사인 이 일형식 문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일형식 주의 동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은 단어의 의미도 바뀌지만 품사 자체도 많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의미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예를 들자면 count
count, 그리고 뭐 do, 아니면 뭐 go, 아니면 come, 그리고 뭐 pay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count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세다라고 알고 있죠. 무엇을 세다 이렇게 하면 얘는 타동사예요. 그런데 얘가 자동사로 어떻게 쓰이냐면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의미상으로 쭉 보면 중요하다라고 의미가 쓰여졌으면 얘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뒤에서 목적어를 갖지를 않아요. 이해 가시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뜻은 뭐예요? 그렇죠. 무엇을 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또 타동사예요. 근데 얘가 충분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이해 가시죠? pay는 지불하다, 뭐 이렇게 무엇을 지불하다 이렇게 할 때는 뭐 타동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일형식이 쓸 때는 이익이 되다 이렇게 쓰여진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타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자동사로 쓰일 때도 있는데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면 얘네들은 일형식 동사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사실 여기에도 해당이 되긴 하는 건데 타동사로 오인되기 쉬운 자동사. 그러니까 얘는 딱 보면 뭔가 타동사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자동사라는 거예요. look for를 쓰죠. 그럼 뭐예요? 이게 찾다라는 동사가 돼요. 그래서 이런 전치사가 붙음으로 인해서 자동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뭐 look for, look down, look up 뭐 이렇게 look up 위를 쳐다보니까 뭐 존경하다. 그리고 look into 하면은 안을 이렇게 보는 거니까 면밀히 조사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건데 이런 것들은 다 자동사예요.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account for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설명하다예요. 뭐 agree to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동의하다 이런 것들도 뭔가 타동사일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얘는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 형식은 여기 보어를 갖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동사 뒤에 뭔가 형용사나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여기에 있는 이 형식인 2번 뜻으로 쓰이는 비동사도 여기에 속하고 그리고 또 become new 동사라고 해서 무엇이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become new 동사로 해서 얘네들은 이 형식 동사라고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오감 동사 뭐 look, sound, smell, taste, feel 뭐 이런 동사들 자 이런 감각을 나타내주는 오감류 동사들 얘네들은 또 뒤에 보어를 가져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appear 이런 뜻으로 사실은 이 형식으로 쓰였을 때는 얘가 나타나다라는 뜻도 쓰이지만 이 형식으로 쓸 때는 뭐뭐처럼 보이다라고도 쓰여요. 그래서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 형식이다. look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 형식하고 사실 이 형식하고 다 쓰여요. 이 형식일 때는 뭐뭐처럼 보인다 이렇게 쓰이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she looks beautiful이에요, beautiful이에요? 맞아요. 뭔가 그 여자는 아름답게 보인다 이렇게 해서 beautifully가 있을 것 같은데 look이라는 얘네들은 형용사를 취하기 때문에 그 여자는 아름다운 상태로 보인다 이렇게 쓰여져서 she looks beautiful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삼형식 여기는 목적어를 갖는 애들인데 뭐가 주의하냐면 삼형식에는 마찬가지로 자동사로 오인되기 쉬운 타동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타동사로 오인되기 쉬운 자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별도로 외워주면 좋은데 실제로 얘네들은 타동사인데 친구들이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뒤에 목적어를 안 가져도 될 것 같은 얘네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 누구예요? attend. 아이고 얘가 있는데 다시 쓸게요. attend. attend. 뭐 참석하다 이런 뜻인데 어디에 참석하다. 그래서 뭐 on이나 뭐 어디 any가 at이나 이런 게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얘네들이 붙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이러한 애들을 자동사로 오인되기 쉬운 타동사예요. 몇몇 개 있으니까 그거는 외우면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또 나는 너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I will marry with you예요? 그냥 you예요? 뭔가 너하고 결혼할 거야 너와 함께 결혼할 거야 이렇게 하면 꼭 marry with you 이렇게 쓰여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I will marry you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어에서 I will marry you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사실 자동사로 오인되기 쉬운 타동사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얘는 또 타동사처럼 보여. 해석할 때 목적어를 가질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자동사인 애들. 걔네들이 누가 있어요? wait for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for라는 전치사가 와서 자동사로 쓰여지는 애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도 타동사로 꼭 쓰여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동사인 얘네들만 좀 주의해가지고 쓰면 삼형식 문형은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하나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to 부정사의 목적어 그리고 동명사의 목적어. 이게 뭐냐면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뒤에 to 부정사가 오고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동명사가 오는 거예요. 걔네들을 구분해 줘야 되는데 보통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누가 있냐면 뭐 want, like to, 그 다음에 hope to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to 부정사가 와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동명사로 취하는 애들은 누가 있냐면 enjoy, ing, give up, ing, avoid, ing 이렇게 얘네들이 쓰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사실 선생님이 애들한테 얘기할 때 이게 다 외우는 게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좀 간단하게 얘기하냐면 to 부정사를 쓴다는 건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약간 미래의 의미가 있고 동명사로 쓰인다는 건 약간 과거의 의미가 있어요. 과거는 약간 부정적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미래는 약간 긍정적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to 부정사를 취하는 애들은 전반적으로 원하고 좋아하고 희망하고 이렇게 좋은 의미가 가지고 있는 애들은 보통 to를 받고 이렇게 give up 포기하고 avoid 여기는 안 나오는데 뭐 postpone ing 연기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나와 있는 거는 ing가 와요. 누구만 빼고 이렇게 enjoy만 나오고 근데 enjoy가 시험에 많이 나와. 그래서 enjoy ing 이렇게 요거 정도만 조금 외워주면 나머지는 거의 크게 이상 없이 긍정적인 내용들은 to 약간 부정적인 내용들은 ing 이해 가시죠? 이렇게 외우면 간단해요. 뭐 want to, wish to, hope to, like to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워도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동사들은 to 부정사나 ing를 공통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몇몇 개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자, 사형식은 수여 동사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주는 동사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give, 뭐 buy, 그리고 뭐 hand, 건네주다, 뭐 이런 거 있고 ask, 요청하다 이런 동사들이 있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동사해주다. 해석법 기억나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동사해주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형식이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2개 나온다. 그럼 둘 다 뭐겠어요? 명사나 대명사겠죠. 이해 가시죠? 여기서 사실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중학교 때 조금 다루어지는 것들은 뭐냐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게 있어요. 자, 어떻게 전환하냐면 여기에 있는 얘를 뒤로 보내고 얘를 앞으로 보내는데 얘에다가 뭔가 전치사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예를 들자면 give를 써볼게요. give, 수요동사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동사해주다. 그 여자는 주었습니다. 뭐를 줬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인데 여기를 해석할 때 을인 거예요. 무엇무엇을 그래서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뭘 쓰냐면 보통 to를 써요. 누구누구에게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기부해주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명사를 써줘서 여기에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뭐 to를 쓰기도 하고 for를 쓰기도 하고 뭐 of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여진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5형식인데 가목적어라는 게 있어요.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쓰는 것처럼 여기 목적어 자리에 it이라는 걸 써놓고선 여기 목적보어 써주고 그 뒤에다가 진짜 가 목적어를 써준다. 그래서 주어, 동사, 가목적어 써주고 목적격 보호 당연히 써주겠죠. 그 이후에 진목적어를 써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는 뭐 보면 그리고 또 나중에 학교에서 배워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5형식 문형일 때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5형식 문형인데 이 자리에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let, have, make 사실은 뭐 준사역동사라고 해서 help나 bid가 있긴 한데 그거는 뒤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고 이렇게 사역동사가 오거나 지각동사인 뭐 see, 뭐 feel, 그 다음에 뭐 watch, 그 다음에 뭐 hear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이런 동사들이 요 자리에 오면 목적어 나온 다음에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많은데 얘네를 원형으로
함부로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to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볼 때는 여기도 동사고 여기도 동사네,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은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뉘는 이유, 또 얘네들이 나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은 했지만 사실은 얘네들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랑 나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부정문일 때 누가 도와줘요? not을 함부로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동사는 do나 does나 did라는 슈퍼맨 동사를 써주는 거고, 또 의문문일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얘가 do나 does나 did를 써줘서 동사가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대신 나가주는 거란 말이에요. 슈퍼맨 동사가. 이해 가시죠? 그 내용이 있죠. 비동사는 다 지가 알아서 되니까. 마지막으로 대동사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동사를 대신해주는 녀석이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슈퍼맨인 do예요. yes I do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yes I am 이것도 들어본 적 있죠. 왜 yes I am이겠어요? 앞에 비동사가 나온 내용을 동의해 주니까 am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yes I do 이렇게 왜 그래요? 앞에 나온 내용이 일반 동사 내용이어서 뒤에 나올 때 대답을 호응을 해줄 때 yes I do 이렇게 대동사, 앞에 나온 동사를 나도 그렇게 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do라는 동사를 써서 대신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를 써줘서 일반 동사가 비동사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쓰여진다. 그래서 이런 건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많이 나오긴 한데, 그리고 또 고등학교 대에서는 사실은 이게 또 은근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비동사가 들어갈 자리, 일반 동사가 들어갈 자리, 이렇게 구분을 해서 대동사를 뭘로 받아줄 거냐. 왜? 병렬 구조에서. 이해가시죠? 요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 요걸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동사하고 타동사는 왜 구분을 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여기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없는 애들이에요?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애들.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없다. 대신 얘는 목적어가 있다. 그쵸?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타동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꼭 확인해야 된다. 이해가시죠? 끝!